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본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 건설 업체, 그 건설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뉴스가 매일 거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때 대표님은 좀 괜찮으십니까? 뭐 감사하게도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일이 꾸준히 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방공서 네. 공사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또 이게 민간에서 좀 안 되니까 네. 어려우니까 관사업도 네, 관사업을 또 하셔갖고 이어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려운 시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네. 평당 건축비? 우리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공시가 좀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분양가 상한제 그 적용할 때 네. 적용하는 그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를 네. 매년 이제 2회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아, 네. 네, 정부에서 그래서- 고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9월인가 한번 이제 고시가 됐을 거고 네네. 올해 이제 그 2월 말 3월에 이제 고시가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현재 공사비 상태가 어떻고 그 음. 다음에 우리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또 적용되는 평당 공사비는 어떻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알아야 하는 건축 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건법부자에서 유튜브 촬영을 했었죠. 2024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때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다. 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진짜 신문 기사에 그러한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진짜 그러한가 그러면서 한번 검증을 해봤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로 이제 고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금액이니까요. 네. 일단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 지상층 기준으로 네. 작년에 210만 6천 원이었고요. 네. 올해는 214만 원으로 아, 이건 제곱미터당이네요? 네, 제곱미터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 1.6% 정도 상승했고 네. 이거를 이제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작년에 한 695만 원 정도 네. 평당으로 네. 계산을 하면 그리고 현재는 한 71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 차이에 네네. 이제 좀 인상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차에 한 뭐 약 한 그 10만 원 정도 네네. 예, 차이가 인상이 됐다. 음.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고시자를 좀만 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214만 원 214만 원. 평당 네. 약 700만 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기사를 보게 되면 그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그건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엔 요즘에도 더, 있습니다. 요즘엔 더 올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자료를 보면 뭐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3주 전, 5일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서울 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눈앞에. 음.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 기사들을 보면 다 정비 사업 관련된 거예요. 아, 네네. 예, 여기 보시면 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그렇죠. 아파트 사업이고 음. 예,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일전 기사 보면 평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지가 있다. 네, 이렇게 있을 수 얘기가 있죠. 되죠. 예, 있을 수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정비 사업 지금 제가 얘기했던 평당 7만 원이라는 거는 네. 그야말로 순수한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네.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네. 또는 그 정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케팅하고 뭐 이자라든지 각종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이제 평당 1,000만 원 그리고 토목공사비도 있을 거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700만 원 그 기본형 건축비에는 네. 뭐 토목공사비나 이런 거 다 제외예요. 아, 그래요. 예, 순수하게 지상의 건축비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때 건축비를 계산할 때 그런 거고 네. 건축비 외의 항목을 계산할 때는 또 그게 더해집니다. 음.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금액을 지금 분양가 이 금액을 기사에서 만드는 거죠. 나온 건 그러한 건축비, 기본 건축비 플러스 사업비나 어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목비 이런 네, 것들 이 건축 프로젝트를 플러스 완료하기 위한 네.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뭐 토지 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토지 때는 별도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네. 토지 때를 제외한 사업비.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네. 뭐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도 궁금하지만 실제로 우리 필드에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내가 중소규모 꼬마 빌딩을 건축하겠다. 네, 그랬을 때 공사비가 얼마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든 아, 그렇죠. 아니면 사서 건축을 하자. 사서 철거하고 건축을 할 때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뭐 3층에서 5층 사이 맞아요. 이러한 빌딩을 올릴 때 네. 들어가는 실제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될 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궁금해요. 해봤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연면적, 실시공 면적 이게 왜 이제 네. 면적을 이야기하냐면 면적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네, 같은 프로젝트라도 너무 규모가 작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조그만 건축을 해도 소장님 월급은 똑같이 5, 600만 원, 700만 원 그렇죠. 나가고 네. 큰 거를 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리고 기한도 거의 비슷해. 그 IC조의 특성상 기한이 네.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가 더 많이 수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면적, 실제 시공 면적 기준으로 70평에서 100평 네. 사이면은 평당 한 750에서 80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실시공 면적 100평에서 한 250평이야. 네. 이 정도는 한 700에서 한 750만 원 정도. 그리고 250평 초과되는 규모, 네.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650에서 7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고시에서 나왔던 네네. 그 아파트를 우리 건축할 때 네네. 순수히 들어가는 건축비가 한 7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여기에는 기준이 똑같은 건가요? 아, 사입된 내용.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규모별로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네. 토목공사비라든지 건축공사비를 일부를 조금 적용을 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또 토목공사비의 양이라든지 지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상황별 그 평당 공사비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당 공사비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네. 프로젝트별로 너무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거를 평당 얼마로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을 너무 많이 통용을 하다 네네. 보니까 또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냐? 러프하게 대충 이 네. 정도에서 시작한다. 아, 네, 정도라는 그렇습니다. 기준은 잡고 있어야 네, 그리고 되니까.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공사비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 건축비 이야기할 때. 네. 뭐 토목공사비는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뭐 인허가 비용은 또 별도로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제시한 이 평당 공사비에도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빠지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네. 총 사업비를 정리하는 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리게 된 것은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자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좀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굵직한 맥락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뭐 해요. 앞에 분류는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봐 요거를 제가 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건축비 및 철거비니까 이거를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네 가지 그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건축 설계 그리고 각종 감리비 이게 들어갑니다. 주로 뭐냐면 건축감리, 구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평당 건축비에는 빠지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얘기니까. 그러나 건축주가 부담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비중이나 금액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평당 얼마다라고만 그냥 듣고 공사를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 외에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렇죠. 자금 준비도 못했는데 자꾸 뭘 내래. 그런 얘기 없었다가 뭘 자꾸 내래. 그럼 스트레스 엄청 그러다가 받거든요. 중간에 멈추는 현장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설계 및 감리비 이런 게 들어가고 총 사업비 중에서 한 3.7%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 3.7% 한 건 뭐냐면 제가 요 그 그린생활시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약 한 27억 정도 소요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7억에 한 3.3%,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감리비가 한 3.7% 그래서 1억 정도 수반이 됐고 27억 공사 중에서 그 다음에 철거 관련 심의 조사 비용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철거 양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철거 심의 조건이냐, 철거 신고 조건이냐,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그냥 단층 건물일 수도 있고 5층 건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 심의 조건에 따라서 그 조사량이, 그러니까 업무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전체 공사비의 약 한 0.8% 정도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기존 건물이 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수반된 게 있는데 그 용역비 이게 뭐냐면 철거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거 계획서 작성하고 구조 안전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약 한 0.8% 정도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류 비용인가? 다 서류 비용이죠. 그쵸? 조사 비용, 서류 비용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철거를 다 이루고 나서 착공을 합니다. 근데 착공을 하기 전에 또 신고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집안조사라든지 뭐 굴토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또 지하가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굴토 심의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 아무튼 그런 각종 심의 조사 비용 약 한 1.3%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허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네. 건축 허가를 받으면 허가 조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조건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이라든지 또 그 수반되는 어떤 뭐 인입공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약 한 1.3% 해서 네. 27억 공사 중에서 이게 총 합치면 비율이 약 한 7%쯤 되더라고요. 아, 꽤 큰 작지 비용. 않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평당 건축비 그 공사비죠. 네. 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이 사업비가 음. 약 한 7%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7% 정도. 네, 그래서 27억 공사 기준으로 한 2억 원 이상. 네. 네, 그리고 뭐 한 15억 공사면은 한 1억 원 가량. 아,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당 700만 원이다 그러면 네. 7% 정도 더 들어간다. 아, 그렇게 계산해도 얼추 맞죠. 7억 5천 정도. 그렇죠. 750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프로젝트가 지하가 있냐, 토목공사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네. 평당 공사비를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 버려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음. 타협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러프하게, 러프하죠. 아주 러프하게 정해놓고 네. 그 금액을 자꾸 이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다. 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 네네. 이 정도를 예견하는 정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프로젝트는 그렇죠. 뭐 좀 덜 들어가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보통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할 때 어떤 분야에서 왜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대처하자. 주로 철거량, 토목량, 그렇죠. 그다음에 옵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또 있고 뭐 견적을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이렇게 요청하면 네. 견적을 해주시나요, 보통? 상황 봐서 그런가요? 네. 또 전문가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은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서비스 받는 게 더 네. 낫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가 신뢰가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봐야 돼요. 뭐 전문가랍시고 성의 없게 얘기하고 신뢰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제가 표 같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네. 건축을 준비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네, 네. 그렇네요. 우리가 2024년도에 그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봤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고시로 2025년도 기본 건축비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알아봤고 그 건축비에 포함되는 내역과 안 포함되는 내역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떤 그 분류로 네.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